그렇다면 학생들은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다는 성원이. 방학이 시작되고 사용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야, 장성. 뭐해? 핸드폰. 집어 넣으세요. 숙제 먼저 하고. 빨리 하셔요. 주로 하는 건 게임, SNS, 유튜브, 그리고 친구들과의 메신저. 수시로 오는 알림을 확인하느라 숙제하는 짧은 시간도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다가 시간이 밀려서 할 일을 못한다던가. 어떤 걸 못해요? 학습지 같은 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뭐 따로 계속 아이만 주시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내려놨다가 저 뭐 다른 거 하다가 보면 또 어느새 들고 있고 또 어느새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작진은 거실과 성원이의 방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원이의 하루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는 성원이. 아빠와 마주 앉아 있지만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민재라는? 민재라. 내가 배변이 가까이 하려는 음식이 있어요. 거실에 나와 줄곧 스마트폰만 바라보더니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이어폰을 낀 채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쓰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치러야 하는 스마트폰과의 전쟁. 처음에는 식사 시간에는 핸드폰 안 하는 거를 이제 규칙으로 삼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정신 차리고 보면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 또 그만한다 그러면 덮어놓고 있다가 또 어느새 보면은 또 보고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게임 친구인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 특별 출연한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네 동생 싫어요? 나 완전 행복해. 이 집 아니야, 이 집 안에. 술탄 없어? 있어.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오랜만에 직접 보게 됐지만 서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게임하는 아이들. 방에서 꼼짝 않고 스마트폰에 몰두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학생들은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죽을 때가 됐나 봐. 아, 베이컨 하라고 해. 장대. 오빠도 이거 해?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진 이유는 친구가 와도 조금 잠깐 그러니까 쉬는 타임이 뭘 잠깐 다른 걸 하는 거고 주 시간은 핸드폰을 서로 하면서 뭐 이어폰 끼고 게임상에서 대화를 하고 아니면 각자 뭘 한다든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왜 애들이 저렇게 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은 익숙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지원아, 김지원, 일어나. 4시야. 어? 이제 일어나. 지원아. 아니, 일어나야 돼. 일어나, 빨리. 몇 시에 잤어? 11시라니까. 4시.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지원이는 밤낮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아침 9시쯤 잠이 들어 해질 무렵에 일어납니다. 이날은 다른 날에 비해 비교적 이른 기상입니다. 아침까지 지원이를 붙들어 놓은 건 스마트폰. 초등학교 3학년,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다는 지원이는 겨울방학 기간 하루 사용 시간이 평균 10시간에 이릅니다. 얼마나 쓰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기에? 요즘은 거의 왜냐면 잘 때도 음악을 듣고 자니까 점점 좀 완전히 일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깨어있을 땐 거의 손에 놓지 않고. 지원이 역시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하루를 함께 살펴보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 아까 주민에 개 신고했는데 개 시대도 차감됐어.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원. 30분 정도 인터넷을 둘러보고 난 뒤 누나와 함께 게임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아? 응? 어디로 가자. 아니 엄마 게임 속에서 하는 얘기야. 엄마가 반응하지 마. 맞아 엄마 이거 불편해. 엄마한테 하는 말 같잖아. 그 엄마 저리 가 여기 가 있어. 스마트폰을 잡고 있으면 엄마와의 대화는 끊어집니다. 특히 게임에 몰두할 때는 더 심해지고 엄마의 말에 짜증도 곧잘 내게 됩니다. 이게 제일 재밌는 게임이야? 응? 아 정말. 오늘은 몇 시에 잘 거야?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지원이 어머니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크게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마찰은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걱정이긴 한데 제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재하는 과정에서 더 싸우게 되고 더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냥 하면서 제재를 심하게 하진 않는. 방학에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불러서 나가서 놀 수도 있잖아요.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잘 안 나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7년 기준 각각 37%와 74%, 중학생은 92%, 고등학생은 93%에 이릅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중학생의 경우 게임,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 웹툰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KBS 시사기획창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온 경기도의 이 중학교와 함께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계획했습니다. 3개월간 절제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참가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할 학생들이 있을까 우려했지만 예상을 깨고 1차로 16명이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서 9명이 포기했고 최종 7명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핸드폰 사용 시간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돼가지고 신청하게 됐고 스마트폰 평소 사용으로 부모님하고 갈등이 조금 잦아져서 친구랑 같이 신청하게 됐고
스마트폰 안 쓰기 프로젝트에 도전하기로 최종 결심한 7명의 학생들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는 시간. 그 스마트폰 3개월간 사용하지 않기 도전, 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환영하고 또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사실 이거 친구랑 같이 신청한 건데 신청하고 되게 많이 후회했고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할 땐 좀 걱정하긴 했는데 이왕 하게 된 거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 생각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인해 아이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던 부모들은 이 도전이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나서서 3개월간 스마트폰을 안 쓰겠다고 선언했다는데 놀라워합니다. 소원이가 일단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안 쓰기 이거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주어서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신청할 거라고 전혀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신청을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저는 핸드폰만 놓을 수 있다면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봤듯이 스마트폰이 없는 또 다른 세상에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이제 갖고 호기심과 그쪽으로 이제 많은 자극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리해서 기록하시고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면 학생들은 갑자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성원이랑 저랑 영어 단어 외우기 하루 10개씩 했었는데 잠깐 하다가 멈췄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는 하루에 1시간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핸드폰 제외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밤 9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자, 격려의 박수 지금 PC나 TV 등 다른 미디어는 평일 1시간, 주말 2시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3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보관할 상자가 전달됐습니다. 너무나 친근했던 친구지만 이별 잠시. 미국 실리콘밸리 한가운데 위치한 사라토가 고등학교는 지난 2014년 미국 전체 학교 가운데 152위를 기록해 공립학교 가운데는 최상위 수준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는 가정으로도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진 씨와 아내 정현진 씨 집에는 올가을 SAT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큰딸과 고1,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의 경우 게임을 하거나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기는 하지만 가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초등학생 막내 아들은 아예 휴대폰이 없습니다. 임병진 씨 집에서는 스마트폰은 거실에서만 사용하고 방에는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희 딸 침실인데 저희는 침실에는 셀폰이나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전혀 못 놔두게 돼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책 읽거나 그냥 잠만 잘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고2 큰딸의 생활시간표에는 취침 시간이 밤 10시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침실에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취침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학업 성적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통제를 하는 편입니다. 두 아들들의 방에는 아예 책상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공부하기 때문에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으로만 쓰입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도 8시간 수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작은 아들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부모님 방으로 가져갑니다. 아이들은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모든 컴퓨터를 자기 전에 부모님 방에 보관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 한 인터뷰에서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빌 게이츠는 아이들이 13세가 되고 나서야 휴대폰을 사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된 거 같고 저는 일단 책을 원래 안 읽었는데 책을 읽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잠을 더 일찍 자는 것 같아요. 학생과 부모 모두 입을 모아 얘기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눈을 마주보고 나누는 대화를 손꼽았습니다. 엄마랑 얘기 엄청 많이 해요. 네. 저기 대화가 많이 늘어나요. 주말에 네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래요. 변화는 나린이한테 접근이 좀 용이해졌다. 예전에는 뭘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뭐 게임을 먼저 하자, 나가자, 뭐 해줄까. 스마트폰이 사라진 뒤 성원이의 일상도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해가 되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언젠가부터 중단된 영어 단어 외우기. 무엇의 연대를 추정하다. 그런 게 있었어? 스마트폰 3개월 절제하기 프로젝트와 함께 다시 시작했습니다. 숙제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던 성원이는 이제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스마트폰 사용도 함께 줄자 가족의 야외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수시로 집 근처 뒷산을 오릅니다.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레 대화가 찾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으면 우리가 배드민턴을 그렇게 길게 했겠니? 했지. 아니야,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번 캠핑 때 배드민턴 제일 많이 쳤어. 그래. 오래 치고. 이전과 변함없는 하루 24시간이지만 스마트폰이 사라지면서 덤으로 얻은 듯한 전에 없던 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달라진 일상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 이번엔 학부모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다 꺼지고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했던 곳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이 저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밤이었거든요. 첫날 밤이. 첫날 밤이라니까. 하루에 뭐 1시간 정도만 안 해도 3개월이 모여가고 엄청난 많은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주니까 자기도 다음에도 좀 쓰지 말아볼까 이런 이제 결심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명 학생의 실험 전후 전두엽 기능 변화를 대표 이미지로 만들어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한 7명의 학생들과 계속 사용했던 대조군 학생 전두엽 이미지는 확연한 색깔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쪽은 전두엽 영역인데요. 전두엽이 노란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70일 동안 전두엽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군은 그런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조절 및 억제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에서 스마트폰 절제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전두엽 기능이 매우 많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집중력, 기억력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요. 더군다나 자기 조절 능력까지 좋아지면 학업 능력은 물론 향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책을 쓴 닐 ERC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를 14세부터로 제한해야 하고 그 이전에는 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The first technique is to plan your day, to make time for traction. And so the way we do that is we plan time for it. We literally make time on our calendar when we allow ourselves to use these products and services. If the second step is to hack back external triggers. You know, there are all these pings and dings and rings, all of these things that prompt us to potentially get distracted, and yet 2/3 of people with a smartphone never change their notification settings. So this is very, very important,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children. Children should not sleep with screens in their room. I don't think kids should have access to social media before age 13, 14. 70일이 넘는 실험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게 됐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디지털 서비스가 계속 나올수록 정신적 항체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스한 온기와 그리웠던 햇살 불안해 엄마. 열심히 할게. 책상 위로 스쳐 지나던 아련했던 꿈과